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름이 같은 게 좀 꺼림직하긴 해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찝찝했던 기분과는 달리 너무나 성격도 착하고 털털했던 그녀. 술을 마시는데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원래 술을 절대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은 2차까지 갈 정도로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절대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으나 그 다짐 따위는 잊혀질 만큼 그녀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모텔이네요. 일주일 전 그녀와 맨 처음 왔던 모텔. 잠시 피식하자마자 동시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친구가 별로 없지만 성격도 좋고 저하고 잘 맞고 나이도 동갑이고 이름이 같다는 것만 제외하면 전혀 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이 더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씻는 동안 맥주를 사기 위해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오빠! 숨이 멎을 것 같았고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너 은미야? 이 시간에 왜? 그리고 뭐야? 긴 말 못하니까 잘 들어. 왜 또 거기 있어? 오빠랑 같이 있는 여자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가.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신되지 않는 번호라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모텔 안에 두고 온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 신상 기록이 들어있는 다이어리, 각종 중요한 물품들이 들어있었죠. 어쩔 수 없이 다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아직까지 씻고 있길 바라며 들어갔지만 여자는 태연하게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맥주 좀 사려고 했는데 가방에 지갑을 놓고 가서 다시 가지러 왔어. 저는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간 뒤 신발만 신으면 미친듯이 뛰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으려는 찰나 그녀가 제 손목을 붙잡더군요. 같이 가. 나도 따라갈래. 여자의 표정은 그냥 순진한 여자 같았습니다. 마치 혼자 있으려니 무섭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말을 어떻게 믿지라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선 편의점까지 가서 대충 눈치 봐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하고 모텔을 같이 나와 편의점으로 향하는데 20m 전방 편의점 안에 남자 2명이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10m 전방으로 가까워졌을 때 얼굴이 보였습니다. 공장지대 아파트에서 처음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쫓아왔던 그 녀석들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태연하게 걸어갔습니다.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걸음은 계속 걷고 있었고 바로 앞이 편의점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도망간다면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행히 저를 못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의점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안에는 남자 알바생 1명 그리고 저와 그녀 또 그 녀석과 다른 남자 1명 이렇게 있었고 그 녀석 일행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저 남자들과 한통속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기엔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았고 편의점을 오고 가는 길 30m 정도가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이었던 것은 남자 알바생이 있었고 적어도 그놈은 한패는 아닐 테고 배터리가 충분한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전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찾은 뒤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고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땡땡동인데 편의점이 새로 생겼네. 아 목마르다 목말라. 아우 죽겠어. 제발 경찰이 눈치채길 바라며 몇 번이나 같은 멘트를 반복했습니다. 맥주는 이게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혼자 계속 떠들어댑니다. 이곳에서 나가면 왠지 죽을 것 같았고 편의점 알바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노트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여 분이 좀 안 되는 동안 어떻게든 이곳에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오빠 대충 사서 나가자. 뭐해? 잠깐만. 맥주 맛있는 거 마셔보게. 어떤 게 나을까? 전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남자 일행은 그 사이 라면을 다 먹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더니 밖에서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놓고 묘한 미소와 함께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본능적으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영화 우아한 세계처럼 정말 무기가 될 만한 게 편의점에는 커터칼밖에 없더군요. 커터칼 앞에 서서 여차하면 싸울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던 찰나 저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아니었는데 경광등이 번쩍번쩍하며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녀석들은 골목길로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그러자 제 옆에 있던 그녀 또한 갑자기 바로 편의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온몸에 긴장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경찰들이 들어왔을 때 편의점 안에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날 밤을 꼬박 새고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설명했고 처음 만났던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집은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주인과 연결이 되었는데 2달간 일정 금액을 받고 집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물증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피해를 입진 않았으니 그냥 잊고 살라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사건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 뒤쯤 이제 많이 일상생활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 남자 하나 잡아다가 협박하려는 애들이었나 보다 운 좋게 잘 피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 도착한 후 컴퓨터를 하는데 메일이 하나 와 있습니다. 메일 수신자는 5882.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메일 수신자 5882. 난데 나이트에서 여자들 함부로 믿지마. 사실 처음 만난 날 오빠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을 때 사진 찍은 거 기억나지? 그 사진 내가 왜 찍자고 한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왔을 때 그날 내가 왜 도와준지 알아? 사실 처음 오빠가 집에 왔을 때 집에 남자들 2명이 숨어 있었고 오빠가 술에 취하면 오빠는 그걸로 끝이었어. 근데 절대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권했는데도 계획은 틀어졌지만 그래도 오빠는 그들에게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어. 그 다음으로 방 안에 들어가서 잠들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오빠는 나에게 나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었어.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 그래서 사실 문을 안 열어줬다면 절대 못 나갔을 텐데 그냥 열어준 거야. 그리고 그날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준 거고. 사실 그 남자들은 중국인들이고 오빠를 납치해서 중국으로 밀항할 계획이었어. 그 남자들 위에는 더 큰 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아마 그날 납치되었다면 오빠는 지금 이 메일을 확인하지도 못했을 거야. 아무튼 잘 지내고 조심해. 안녕. PS. 그냥 잊고 살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메일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을 했지만 그 말 한마디로 인해 큰 화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쓸 운을 다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나이트에서 여자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트에서 여자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